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니던 대학을 자퇴를 했어요. 자퇴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 아직 어디에서 얘기는 안 했는데 조별 과제 하기 싫어가지고 자퇴를 했어요. 무슨 뭐 내가 대단한 비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별 과제 하면 진짜 너무 싫잖아요. 극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처에다가 자퇴원서 내고 나오면서 야 이제 드디어 내 인생에 조별 과제는 없다. 내 인생에 조별 과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하고 막 유레카를 외치면서 이제 회사로 출근을 했는데 회사가 큰 조별 과제더라고요. 제가 30살 생일을 맞아서 결심을 한 게 하나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이제부터 화내면서 살 거예요. 화나면 화내고 승질 나면 승질 내고 욕하고 싶으면 쌍욕하고 그러면서 살려고요.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당장이라도 막 터질 것 같았는데 제가 화내는 법을 까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너무 미워가지고 욕을 할까 소리를 지를까 가래침을 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얼굴에다 뱉어버릴까 막 이런 상상을 했는데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어떻게 할 방법을 그러니까 화내는 매뉴얼을 까먹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참고 그냥 끝났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화를 내봤던 기억이 거의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까지는 제가 장담하지 못하겠지만은 화를 거의 못 내봤어요. 그냥 짜증은 내죠. 이거 뭐야 뭐 이렇게 하면서 짜증은 내는데 화를 낸 기억이 없어서 제가 왜 그럴까? 왜 그렇지? 왜냐면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인격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을 항상 배려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가서가 아니라 저 되게 못됐어요. 저 싸가지 없고 막 까칠까칠하고 성격 되게 별론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미움받기 싫어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요. 내가 화가 났다는 거는 이미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되게 미워하는 건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미워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조차 미움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런 걱정 때문에 화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그 사실 분노라는 것도 저의 되게 소중한 감정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런 바보 같고 우스운 이유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살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 시간부터 화내고 욕하고 싶으면 쌍욕하고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따가 마이크를 제가 놓고 내려가는 순간까지 계속 오늘 욕만 하다가 갈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어떤 제가 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어른들을 좀 찾아뵙고 제가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좀 요새 힘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이 이렇게 뭐 다 아는 것처럼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그래 뭐 다 이해해 하고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뭐 다들 그래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들 그런 거랑 내가 힘든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인지 내가 당장 죽겠는데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쭉 있었어요. 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강연도 아니고 제가 뭐를 가르치러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평소에 살면서 조금 나름 유용하게 썼던 좀 팁 같은 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멘토 설정하는 방법인데 보면은 되게 뭐 반기문 사무총장, 혜민 스님, 손석희, 김연아, 유재석 이런 사람들을 주로 좀 멘토로 설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이게 진짜 좀 되게 죄송하지만 제가 단어를 좀 비속어를 한 번만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표현할 단어를 진짜 못 찾아가지고 오늘 딱 2번만 쓰겠습니다. 비속어를. 뭐 유재석 씨, 손석희 씨 이런 분을 멘토로 설정하면 안 되고 비용신들을 멘토로 설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저렇게 돼야지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보다는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내가 죽어도 저렇게는 늙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막 너무 웃기죠. 되게 진짜 운이 너무 좋게도 유재석 씨를 어떻게 몇 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몇 번 뵙고 나서
뭐 제가 굳이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이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 그분의 뭐 인품이나 어떤 뭐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예의나 매너나 그런 것들이 진짜 너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럽게도 제가 집에 와서 한 일주일 정도 좀 따라해봤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좀 짜증나도 웃는 낯으로 대하고 항상 예의를 갖추고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뭐 존경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그런 생각을 갖고 나오면은 한 점심 먹기 전까지는 그렇게 돼요. 근데 또 점심 먹고 이제 막 점심이 맛없고 덥고 짜증나고 이러면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막 예의 없게 굴고 원래 제 본성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은 다른 분들도 뭐 그러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반면에 그 반대로 진짜 막 무례하고 버릇없고 막 눈치 없고 진짜 막 좀 쓰레기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은 그거는 좀 저는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평소에 뭐 이런 데다 그냥 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길거리에다 쓰레기 버리고 있으면은 그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 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좋게 되는 데는 플러스 되는 거를 계속 더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마이너스 요소만 없애는 것도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좀 약간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주변에 항상 이렇게 늘 푸른 느티나무처럼 항상 보고 배울 병신 한두 명쯤 이렇게 삼으시고 항상 멘토로 삼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꼰대 이 개 너무 싫어요. 개극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와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몇몇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유병재 쟤는 뭐 그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뭐 이 새끼 저 새끼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꼰대라는 거는 나이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만 봐도 얼마나 많은 젊은 꼰대들 뭐 유소년 꼰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꼰대라는 건 꼭 기성세대만 뜻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꼰대라는 거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요즘 애들은 블라블라 내가 너만 할 때는 뭐 블라블라 아니면 너는 왜 꼭 뭐 한마디도 안 지려고 그러니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실제로 다 들어보신 말들일 거고 한 번쯤은 실제로 다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말들 중에 제가 유독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나 때는 더 심했어 라는 말인데 이거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속했던 모든 집단에서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동아리 옛날에는 선배들 진짜 무서웠는데 우리 부대 옛날에 진짜 빡셌는데 아 나 때는 방송 작가들이 위계질서가 말이야 말도 못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모든 집단에서 다 들었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어디 들어감과 동시에 거기가 되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되게 빡셌대요. 말로는 어제까지만 뭐 구타도 있었고 폭언 욕설이 막 난무하는 사회였는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그날부터 막 유토피아가 펼쳐지나 봐요. 뭐 근데 뭐 되게 복댕인가 봐요. 그런 말들만 들으면은. 근데 가만 들어보면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옛날이라는 게 무슨 뭐 임시정부 시절이나 조선 중기 막 이럴 때가 아니라 몇 달 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라든지 군대라든지 소속 기간이 되게 짧은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옛날에 힘들었어 해서 물어보면 몇 달 전이에요. 예전에 제가 군대 갔을 때 저 이등병이었나 아무튼 신입 신병이었을 때 선임 중에 한 분이 야 우리 옛날에 혹한기 진짜 빡셌어 엄청 힘들었어.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뭐 언제였습니까? 여쭤보니까 올해 초예요. 그게 2월이니까 그거는 몇 달 전인데 라는 말은 물론 못했죠. 군대니까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그리고 또 제가 또 싫어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만 할 때 너랑 진짜 똑같았어. 그래서 너 걱정돼서 해주는 말이야.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만약에 나만 할 때 진짜 나랑 똑같았으면은 지금 내가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개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만약에 진짜 나랑 진짜 똑같았으면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분들 만나면 그냥 저는 말싸움이나 이런 걸 정말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피하는데 계속 따라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할 건데
계속 따라와가지고 뭐 야 내 말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야 그 약간 악성 코드 같아요. 내가 설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는데 계속 설치하시겠습니까? 설치하시겠습니까? 툴바도 한번 깔아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고 진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이것도 오늘 계속 드렸던 말씀 맥락대로 보면 하는 이야기라기보다 저 경우를 또 얘기 위해서 드리는데 꼭 청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라면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끈은 그거 같거든요.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게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게 마지막 끈인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취직 못할 수도 있고 뭐 사랑에 계속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집이 뭐 망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한 문제들 같아요. 물론 뭐 어렵겠지만은 현실적인 부분은 근데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 내가 나를 싫어하면은 그거는 진짜 회복이 안 되는 문제 같아서 그래서 그것만 좀 자꾸 저도 그거를 계속 노력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좀 나 자신을 미울 때가 있구만 약간 한심하고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잡기가 쉽진 않은데 그게 만큼은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만 있으면 좀 어느 정도 다시 어느 때도 다시 좀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은데 그게 만약 없으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